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오늘은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출금 금지 사태를 한번 다뤄보고 최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둘 다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가상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금융회사고요. 차이점은 델리오는 국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루 인베스트는 해외에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루인베스트는 등록만 해외에 되어 있고 실제 출퇴근 오피스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에서 입출금 중단과 동시에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6월 14일 BNS 홀딩스라는 회사가 허위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BNS 홀딩스를 상대로 하루 인베스트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하였으며 민사 소송도 진행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델리오는 사태가 터진 13일 날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으나 바로 다음날 말을 바꾸고 출금 금지를 했습니다. 6월 16일 BNS 홀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보고서에 허위 투자 평가액을 기재했다고 하루 인베스트 측에서 공지를 올렸고요. 약 100여 명의 투자자들이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6월 20일 하루 인베스트 대표가 사과문을 올리고 BNS 홀딩스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기타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 손실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여전히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6월 22일 하루 인베스트에서 전 직원을 해고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6월 26일 BNS 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6월 27일 데일리오가 입출금을 재개했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재개 대상은 카다노, 솔라나, 테조스, 폴카닷, 쿠사마, 디어라고 공지를 올렸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볼트라는 일종의 커스터디안 서비스에서 이런 코인들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얘네는 전체 자산의 0.4% 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고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예치 가능 코인은 비트, 이더, 테더, USDC, 리플인데요. 전혀 관계없는 알트들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자들을 대놓고 기만하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28일 레빅스라는 영국에 기반을 둔 가상 자산 운용 플랫폼이 하루 인베스트에 자금 운용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레빅스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 24%는 출금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6월 30일 델리오 이용자들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델리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델리오의 변제 가능성을 향후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업체들의 관계를 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본인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자산을 유치했고 동시에 델리오와 레빅스 같은 경쟁사의 고객 자산까지 받아서 BNS 홀딩스라는 운용회사에 자금 운용을 맡깁니다. 얼마를 맡겼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BNS 홀딩스에 가장 많은 자금을 맡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된 피해액은 1,000억 원 이상이고요. 델리오는 국내 업체지만 하루 인베스트의 경우는 글로벌로 8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어서 피해가 막심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은 BNS 홀딩스가 FTX 파산 사태의 여파로 약 2천억에서 3,600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게 시발점인데요. 이 금액에 하루 인베스트나 델리오에서 위탁한 자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이 사태가
이런 서비스의 원조격인 블록파이, 셀시어스, 보야저가 망한 이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얘네들도 높은 이자를 예치 고객들에게 제공했고 그 높은 이자는 어디서 왔냐면 아마 코인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Three Arrow Capital이라는 싱가폴계 크립토 헤지 펀드가 있었는데 이런 대형 크립토 헤지 펀드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얘네가 블록파이, 셀시어스와 같은 랜딩 플랫폼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운용을 하는데 얘네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주면 이 플랫폼들은 그 자금을 받아서 일부를 예치 고객들한테 이자 형식으로 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고위험 자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크립토 헤지 펀드들이 운용을 잘못해서 망한다거나 차입금을 못 갚으면 그 피해는 랜딩 플랫폼은 물론이고 고스란히 개인이나 다른 기관 고객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받아야 하는데도 담보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게 나중에 또 드러났죠. 암호화폐를 예금만 하는데 10% 이상의 이자를 준다는 건 그 자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라면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먼저 하는 게 정석이겠죠.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를 보면 델리오는 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그나마 하루 인베스트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운용을 한다고는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전략이 쓰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자세히 고지를 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마치 이자가 무위험 고수익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웹3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팀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델리오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가도 팀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심지어 대표의 정보도 없습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보면 정상호 대표 이력이 나오는데 델리오 이전의 이력이나 학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요. 이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뭔가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하루 인베스트를 보면 여기는 블록크래프터스라는 엑셀러레이터랑 같은 회사 또는 자회사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업계에 있으면서 종종 들어본 회사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검색을 해보니 카이스트 출신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공동 대표들이 VC 쪽에 경험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엑셀러레이터로 시작을 해서 디스트리트라는 미디어 회사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인 뉴스만 보면 꽤 근본 있는 회사로 보이고 활발하게 투자도 진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팀원들도 보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링크드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 사태로 링크를 지우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 경력도 나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일부러 사기칠 사람들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000억이 넘어가는 자금을 고객들한테 예치받고 그걸 선물이나 옵션 등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이런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BNS 홀딩스 같은 회사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제가 봤을 땐 아마 하루 인베스트 경영진들이 트레이딩이나 투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고수익에 대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설령 이런 음지에 있는 회사에 운용을 맡긴다고 해도 당연히 고객 예치금에 20-30% 정도만 맡기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10% 이상의 고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을 애초에 출시할 수조차 없었겠죠. 결국 10%라는 고이자는 고위험 투자에서 나온 거고 투자가 실패해서 고객들의 돈을 다 날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하루 인베스트의 경영진들은 운용사 측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객 자산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루 인베스트 측에서 출금 정지를 하기 전부터 큰 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금 펀딩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알고도 출금 바로 전날까지 예치금을 받았다는 건데, 이건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의 경우는 분식 회계 및 횡령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고요. 사실 암호화폐 대표의 횡령 사건은 너무 흔해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라든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회사의 최소 요건이지, 이번 사건처럼 금융 관련된 법규가 필요한 회사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통 금융시장의 법규가 논의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이 얼마나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이미 BNS 홀딩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하루 인베스트나 델리오 둘 다 정확한 손실 금액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는 건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 업데이트가 있을 시 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